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예스맨이고요. 예스맨은 별다른 뜻은 없고 예술을 스쳐간 남자들이라는 뜻의 예스맨이고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호스트죠? 네, 호스트죠. 네, 저도 호스트를 맡은 악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녹음이에요. 지금 사실 약간 티저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약간 상당히 이런 작업하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하네요.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네, 자기소개를 좀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악건 씨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대를 나왔죠. 와우. 미대를 나와서 미술 관련된 뭐 기획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로 창업도 해보려고 하고 창업. 네, 하지만 지금 뭐 회사원인데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창업 관련 네. 재테크 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창업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약간 담배 같은데요?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강사도 제가 알바로 좀 오래 했었네요. 한 4년 했었으니까. 마땅한 지금 단어가 생각나요. 주 종목이 뭐죠? 뭐라고 하죠? 미술에 저는 순수미술 일단 전공을 했고 순수 미술이 뭐죠? 순수미술이 그러니까 뭐 진리를 탐구하고 뭔가의 예술적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예술, 순수미술. 그런 게 있대요. 비순수 미술은 이제 그러면은 디자인, 건축 뭐 디자인에 약간 대한 그렇게 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진리가 없나요? 아니죠.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예술이긴 하지만 그게 저도 이제 학생 때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구분이 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도 순수 미술로 저는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이 사실상 엄청 포괄적인 거네요. 그런 그렇죠. 무언가에 의미가 들어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순수 미술로 할 수 있는 한국화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화 하면은 실제로 먹을 갈아요? 실제로 먹을 갑니다. 그래요? 네. 그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붓글씨 하면은 이렇게 먹물 그 있잖아요. 파는 거. 그거를 안 쓰고 진짜 그냥 먹을 갈아서 쓰는 거예요? 먹물을 넣고 먹물이 있는 상태로 더 갈아요. 그래요? 그 먹이 그 갈린 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묻어 나올 수 있게 그런 건가요? 좀 더 진하게 하려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많이 갈아봤는데 그게 이제 그 판이라고 해야 되나? 벼루요? 벼. 한국화 하신 거 맞죠? 벼루라고. 문방사우 뭔지 아시죠? 그쵸. 문방사우. 붓, 벼루, 먹. 네, 하나가 없는데요. 사인데요, 사. 종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물을 쓰면 되거든요. 좋은 먹물이 있어요. 비싼 먹물이랑 싼 먹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의뢰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문방구에서 사는 그런 500원짜리 먹물도 있고 이제 인사동 가면은 한국화 재료들을 많이 팔거든요. 3만 원, 5만 원짜리 하는 먹물도 있어요. 다르긴 확실히 근데 달라요. 써보면 이게 장비빨이라고. 뭐가 좋냐면 비싼 먹물은 안 갈아도 돼요, 사실. 진하게 나와서.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 대신 약간 싼 것들은 약간 그 색이 진하지 않아서 먹을 좀 더 갈아서 그 색을 추가하는. 그래서 이렇게 붓에 그 먹물 싼 거는 종이에 좀 번짐이 심해요. 근데 간먹이나 이제 그런 좀 비싼 먹물을 쓰면 번짐이 없죠. 그게 이제 뭐 종이에도 또 다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그렇긴 한데 옛날에 막 그런 붓글씨 연습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쓱 대기만 해도 잉크 퍼지듯이 이렇게 종이가 완전히 덮어질 정도로. 맞아요. 그게 이제 싼 먹물.
그렇죠. 싼 먹물에 싼 종이. 그렇죠. 그렇죠. 싼 콤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국화를 하시고 네. 이제 미술 강사까지. 그럼 강사도 한국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강사는 이제 입시 미술인데 제가 또 난 한국화를 해야 돼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입시 체계에 따라서 디자인과를 가고 싶었지만 이제 공부라는 걸 또 해야 된대요. 미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 갔는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중간에 전과하려고 하고 뭐 이랬는데 마음에 들어서 예, 그냥 하게 됐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소묘 가르쳤습니다. 연필로. 이렇게 석고. 네, 그렇죠.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걸로만 해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끝물이거든요.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끝물이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건 씨는 약간 그런 예술의 길을 살아오셨고, 네. 저는 사실 이게 예술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악은 예술에 분명히 속하지만 제가 해왔던 게 예술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시작은 이제 중학교 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서 힙합 음악을 들었어요. 보통은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앨범 중에 그 이제 인스라고 하죠. 인스트루멘탈. 그 반주만 있는 MR 느낌의 그런 그 트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 나도 여기다가 좀 뭔가 얘기를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마음을 막 적었죠. 그거잖아요. 싸이월드의 정는. 날 항상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이유들. 그때 막 이상한 얘기 썼을 거예요. 무슨 별빛이 뭐 어쩌고 달빛이 어쩌고 막 그런 것들. 그때는 막 내가 정말 이 청춘이라는 소용돌이 안에 있는 정말 그 폭풍의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걸 써놨지만 듣고 싶진 않죠, 그거를. 그래서 남아있나요? 아니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쨌든 그렇게 꿈을 키워왔다가 그 이제 군대를 가면서까지도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팀을 해서 음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항상 일과 끝나면 그럴 때 이제 가사 쓰고 군대에서도 막 가사 쓰고. 그때도 뭐 비슷하게 싸이월드 감성.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전쟁과 평화. We are the world. 왜 우리는 갈라져서 서로 맞은편을 바라보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걸 써놓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정말 좋고 그냥 어느 정도의 꿈 같은 거였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알바를 한 달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마이크랑 녹음 장비들을 샀어요. 한 달치 월급으로 해서 예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아까 말한 같이 팀 하자고 했던 친구랑 처음으로 녹음실 부스를 가서 녹음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갔다 와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와, 멋있다. 네, 그거를 했는데 녹음을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속된 말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기분이 네. 오신 거죠?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이거다. 네, 이거다. 내가 하려던 건 이거다 해서 바로 그 다음 달 월급을 모아서 자취를 하러 갑니다. 혼자서 뭔가 고독하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녹음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만들고 하다가 이제 힙합 관련된 학교도 들어가고 거기서도 공연도 하고 이제 거기 또 따로 학교를. 네네네. 그 이제 힙합 학교가 있어요. 그렇군요. 힙합 사관학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뭐 이제 뭐 라임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현역인 분들이랑 멘토처럼 뭔가
피드백 해주고 받아주고. 되게 좀 이렇게 큰 네네네. 그런 네, 큰 학교죠. 전문 학교인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힙합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 그 힙합이 그렇게 땡기지는 않고요. 이제 중간에 한번 큰 우여곡절이 있어서 힙합 음악에서 이제 밴드 음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직장인 밴드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밴드를 겸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정통의 음악의 길을 걸은 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의 느낌이나 군대에서 했던 뭐 그런 활동 그런 행위들이 네, 그렇죠. 어쨌든 계속 그 김혁 씨 주변으로 음악을 계속 남게 하고 그렇죠. 거기에 계속 지금 이제 하시는 밴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뭐 이렇게 물론 그 수업 내용에 그런 게 뭐 어느 정도 무슨 뭐 화성학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뭐 학문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제가 노력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약간 그냥 꿈만 가지고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미대 나오고 했긴 했지만 미대에서 사실 교수님이 뭐 알려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이제 큰 걸 잡아주고 본인한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4년 동안 배운 게 사실 저는 미대에서 배운 게 저에 대한 것들이 단 것 같거든요, 사실. 왜냐면 뭔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뭐 점 하나를 찍더라도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이 이 점을 내가 왜 찍었나부터 이제 막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실제로 지금 그런 예술의 길을 걷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간접 체험하고 그냥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드니까 그 주변에 이제 계속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취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제 인생에서 이제 만족하는 정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취미로만 해도 충분히 재밌고 어쨌든 그거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평생 갈 취미 하나는 얻어간 느낌이라서 그게 사실 되게 저는 좋거든요. 약간 좀 멋진 말 같은데요. 전 있어 보이는 말을 좀 잘할 수 있어요. 평생 갈 취미 하나 얻었다.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약간 이렇게 저희는 사실 뭐 별반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고 뭐 니들이 예술을 논할 값이 되냐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냥 편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모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악건 씨랑 저랑 음악과 미술 작품 하나를 추천해서 서로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어렵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술을 사람들이 항상 거창하게 좀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너무 이렇게 틀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얘기하면 네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실 그냥 개성이 극대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오타쿠를 또 그렇게 나쁘게 안 본다고 저는 느끼는데 옛날에는 되게 나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그냥 뭐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거나 그렇죠. 뭐 한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사람들을 좀 오타쿠라고 불렀는데 뭐 유독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르긴 했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좀 한 가지 분야에 빠져 있으면 오타쿠라고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원래 일본 이제 단어잖아요, 오타쿠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의미가 오타쿠가 맞아요. 뭔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른 거에도 어떤 뭐 집중해 있는 사람. 뭐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프라모델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밀덕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쪽에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있고 엄청 깊게 진짜 매니아 단계를 더 넘어선 더 딥하고 진리를 탐구할 정도까지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지칭하는데 이게 약간 뭐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덕이다. 약간 이런 식의 된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미지도 막 네, 그쵸. 그 오덕 이미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실 약간 오타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분야에 뭔가 그러니까 많은 걸 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거나 많은 행동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아까 음식은 취미가 될 수 없다고 이제 하셨지만 진짜로 먹는 게 좋아서 먹는 거로만 이제 한 뭐 2, 30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먹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 사람이 생각한 걸 말하는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입니다. 예술 엄청 포괄적이네, 진짜. 그냥 전 삶이 사실 예술이라고 봅니다. 약간 준비하신 멘트 아니에요, 이거? 네. 뭔가? 삶은 예술이다. 삶은 예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부사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뭔가 뭐 시각적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약간 그런 것들, 포괄적인 무언 행동이나 생각 같은 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뭐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실 뭐가 됐든 간에 저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뭐 먹는 거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는 거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춤을 추던 연기를 하던 뭐든 상관없는데 그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그 사람의 태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예술이고 아니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 그러니까 뭐 진지하면 예술이 되고 진지하지 않으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거에 명확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성찰도 있고 고뇌도 하고 뭔가 그거를 끄집어낼 때 거기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는 사람 있는 것. 그쵸. 그러니까 결과물 쪽보다는 이 과정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자기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사실 예술을 가르는 가장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만 더 쉽게 해주면.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생각 없이 벽에다가 이렇게 한 획을 그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는 엄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심오하게 생각이랑 의미를 담아서 긋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게 좀 가른다고 봐요. 물론 결과물적으로는 똑같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예술 작품으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예술가고 한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라는 거를 갈라야 된다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게 들어간 게 예술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했었던 이유가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작업하는 순간이 물론 재밌고 즐거운 일은 맞았는데 얼마만큼 진지하게 여기에 임했느냐, 어떤 생각을 담았느냐 이런 거에서는 많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게 들어가야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단순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외로. 그래서 그게 사실 예술품이랑 그냥 가공품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있잖아요. 변기 갖다 놓고 예술작품이라고 한 뒤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샹? 네, 뒤샹. 그 사람이 이제 개념미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개념인데, 네. 똑같은 소변기인데, 네.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이제 오줌 싸고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미술관에 갖다 놓고 셈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서 그거에 대한 예술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거를 사실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거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물론 예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돼야 예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쵸?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에 그렇죠. 대한 기준이. 이게 돼야 이거 뭐죠 이게? 이 동그라미가 돼야
통장에 공이 몇 개가 붙어야 뭐 예술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 거장 중에 고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살아생전에는 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거든요. 죽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작 예술을 하는 본인은 그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본인의 그 예술적 가치와 주변의 이제 뭐 사회적 지위 뭐 그런 것들을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좀 살아생전에 알려지고 좀 누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 예술이란 거를 너무 심오하지 않게 조금 편안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술자리에서 맨날 하던 걸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하고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맨정신에 하고 싶었어요. 예술가들의 술자리는 보통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헛소리 하죠. 진짜 여기서 더 이제 딥하고 더 개성이 강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죠. 술자리니까. 그래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음악에 대한 미래. 아무 쓰잘데기 없네. 한국 음악 이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약간 백분 토론 하듯이. 한국 음악, 이제 한국 음악이라고 해서 한국 힙합 이대로 괜찮은가? 물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한 얘기죠. 심한 얘기인데 되게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좋아요. 되게 그렇죠. 의미 없는 얘기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뭐 술을 음주하신 상태로 네. 뭐 작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든가 어떤 음악적인 뭔가 활동을 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만약에 작업을 하면은 최대한 그런 거는 맨정신인 상태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때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놀고 노래를 듣는 느낌이지 뭔가 음악을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작곡은 하진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죠.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우리 이런 느낌도 괜찮고 저런 느낌도 괜찮고 하면서 작업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약간 정신적으로는 뭔가 펌핑을 주긴 하죠. 술을 먹으면서.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이제 뭐 사회 얘기, 직장 얘기, 자기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음악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그거보다는 뭐 그거랑 플러스해서 음악 얘기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뭔가 곡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열의를 불태운다든가 아니면은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좀 가져온다든가 분위기 좋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뭐 연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회사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진짜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런 아까 열이나 생각이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악건 씨는 술 드시고 작업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뭐 약간 감정이 이렇게 되게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할 때 좋아요. 할 때 내가 뭔가 피카소가 된 것 같고 뭔가 그쵸. 된 것 같은데 똑같아요. 싸이월드 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술이 깨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게 그 느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술 먹었을 때 감정이랑 술이 깼을 때 감정이랑 다르니까 그 오브제를 보는 그 시선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김혁 씨가 말한 것처럼 되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제가 제 머릿속에 논리 테크트리를 탄다고 하면 술 먹었을 때는 그거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린 거다 보니까 이거를 술 깨고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또 그냥 똥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안 보여줬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별로여서? 똥이라고 생각해서. 하긴 그쵸.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별로면
남들이 좋아해줘도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은 것도 있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때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항상 제 걸 하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실제로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니, 실제로 근데 뭔가 이 예술, 미술,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마스터피스야. 끝났어. 이거야 하고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쵸. 그쵸.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누군가가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줘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비관적이시네. 네. 그쵸. 많이 비관적이죠. 좋다고 해도 사실상, 이제 보통은 이제 지인분들이 듣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근데 그게 저는 부러워요. 저는 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가 좋다고 딱 하면 이건 좀 너네가 볼래.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가 이게 너넨 아직 예술을 몰라. 너는 이 고귀한 나의 생각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공부할 때 많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술 드셨을 때 악건 씨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똥이라고 생각한 그게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농담입니다. 저희가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팟캐스트와 스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저는 사실 추구하는 거는 사실 딱히 없고요. 뭔가 예술에 관해서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기분이 좋고, 두 번째로는 뭔가 저희 둘 이외에 다른 분들이 뭔가 저희와 얘기에 함께 했으면 하는 느낌인 거죠. 게스트가 아니라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나는 예술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같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에 대해서 심오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저는 솔직히 만족을 하거든요. 주변에 사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술자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술자리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의뢰 연애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는 그렇죠. 게 대다수인데 그 중에 이런 뭔가 예술에 대한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나 그런 그룹이 그렇죠. 적으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만약에 진짜 그림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극이든 그거에 대해 예술적으로 엄청 영감을 받아서 와 이거 진짜 좋다 했는데 막상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술이라고 하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김혁 씨랑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적인 거랑 미술적인 게 좀 나눠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연극하시는 분들은 또 연극하는 것도 나눠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인프라가 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장르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가 연극하시는 분들이랑 가끔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또라이들이 많아요. 저는 약간 애초에 약간 다른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또 음악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대로 괜찮은가? 그건 약간 사실 약간 농담이었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뭔가 배워가는 느낌도 들고.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제가 그때 살아봤으면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이제 옛날 이런 걸 보면 화가나 네. 시인이나 음유시인,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살롱에서 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죠, 맞아요. 이제 가장 하시는 분이 그림도 그리시고, 그렇죠. 그림 하시는 분이 건축도 하시고. 네, 그렇죠. 철학도 예술인가요? 그렇죠. 전 예술이라고.
사실 철학이 완전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자기의 그 모든 예술에. 정신 세계니까. 네.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철학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모든 예술가는 철학자다. 다 그쵸. 그쵸. 오타쿠는 생각해보니까. 철학자거든요. 그쵸. 너무 같나요? 아니요. 약간 그런 거죠. 만물 피카츄주의 뭐 이런 거. 그쵸. 진짜 그 사람은 피카츄에 대해서 뭐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만물.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누구죠? 연예인 분 중에 도라에몽. 심영탁 씨. 네, 그쵸. 도라에몽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오타쿠죠. 맞아요.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쵸. 이제 조금 마칠 시간이 좀 가까워져서.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잠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주의 주제는 워너비는 예술이다. 워너비. 예술 워너비. 제가 좀 예술이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주제가 워너비는 예술이다인데, 워너비가 누구의 워너비냐? 바로 저랑 박건 씨의 워너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건 씨가 생각하는 워너비의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작품 자체가 워너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워너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술 작품. 지금까지 쭉 얘기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술 작품이란 게 단순히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나 들려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건 씨의 워너비, 그리고 저의 워너비를 한 개씩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뭔가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추천, 박건 씨 추천, 그리고 저의 추천으로 얘기를 꾸려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고, 아직은 안 계시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되게 좋아지겠죠? 네. 저는 사실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아질 겁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